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 폴밭의 바로 앞에 있었을 때 그때 만들어놨던 이 꽃 책장입니다. 내가 꽃집을 정말 제대로 오픈을 하게 된다면 내가 공부했던 책들을 쫙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그 책장 한 공간을 꼭 만들어야겠다. 그거 한 가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번 꽃을 꽃시장에서 구매를 하셔서 꽃 공부를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빵원으로 플로리스트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 그치. 볼 수 있어.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빵원이에요.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조명. 여기 너무 예쁘지 않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진짜 촬영을 하면서 딱 이 책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진짜 제가 어디 촬영하는데 핸드폰을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물론 다니고 프랑스나 일본에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다녀온 후에 창업을 하고 실전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매번 꽃을 소진하면서 뭔가 꽃 공부를 할 만한 여유가 없기는 했어요. 대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의 어레인지먼트가 있는 책들을 제가 그 당시에 좀 많이 구매를 했고 약간은 이제 상품성이 있는 책들, 두 번째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예쁜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책들도 조금씩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도쿄 플라워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요, 꼭 무슨 건물을 짓듯이 이런 도안들이 있어요. 그 도안과 비율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것이 너무 독특해서 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처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표식이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책이 이게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좀 떼기는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해 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거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면 좋겠다. 실제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커힐에서 브랜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컬러가 화이트와 카라, 수국 이렇게 두 가지 소재로 장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참고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너무 만족해 하셔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참고를 했던 상품들이고요. 또 이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리스에 이런 캔들을 장식을 해 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런 베이스에 과일이나 야채를 넣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표시를 해 두었다가 보통 이제 수업 같은데 많이 참고를 하려고 했고 또 수업에 참고를 했던 게 이 책은 이제 뉴욕의 책인데요. 진짜 빛바랜 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거 오래된 책인지 아시겠죠? 발간이 2011년 10년 됐네요. 얘 같은 경우에 진짜 상품 만들 때 여러분들 좋아요. 딱 봤을 때 우와 되게 예쁘다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센터피스, 저는 이 밑부분이 이런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센터피스를 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처음 알았고 이런 나무까지 활용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뭔가 예쁘장한 게 진짜 많아요. 꽃을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얘를 봤을 때는 너무 난이도가 쉬운 건데 저런 책이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간단한 거지만 내가 창업해서 실전에서 사용할 때 제일 쓸모가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책입니다. 그 다음은 런던 플로리스트 분들의 책인데요. 지금 한국에도 입점된 플라워샵이에요. 제인 패커인데요. 제인 패커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던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던한 디자인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오더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고, 물론 브랜드 행사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런던의 대표적인 플로리스트 두 분인데요. 폴라 플라이크랑 제인 베커의 책. 이 책들도 다른 책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뉴욕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고 색감도 굉장히 진해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따지면 약간 베이지, 라벤더, 화이트, 그린 이런 계열의 꽃들의 어레인지먼트가 굉장히 많고, 뉴욕 책들은 좀 레드, 퍼플, 오렌지 그런 계열이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 플로리스트들의 책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뭐 10가지, 15가지 이렇게 완전히 믹스가 되기 때문에 좀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그윽하다, 분위기 있다라는 고풍스러운 느낌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책들을 어느 정도 구비해 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책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데요. 아트와 부케라고 써 있습니다. 애슐린이라는 런던의 이색적인 도서 서점이에요. 그 서점에서 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옛날 남자친구가 선물해 줬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나 플로리스트 됐어. 이 책 저한테 이제 공부하라고 선물해 줬는데, 참 제가 플로리스트 되려고 공부할 때 응원을 많이 해줬던 친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트 작품들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고, 꽃 작품도 있어요. 이런 그림도 있고, 짠 이런 것들도 있고. 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제가 꽃집을 오픈을 해서 뭔가 벽에 쓱 붙여두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을 할 때 이것저것 이렇게 쓱 찢어가지고 장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입구 같은데 이렇게 두기도 너무 좋잖아요. 뭔가 꽃도 있고 미술 작품도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시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책 재미로 보시라고 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정말 괜찮은 그 플로리스트가 낸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최민지의 블레스 유 플라워 레슨입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여러분들이 취업 창업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인데, 플라워 레시피 북이에요. 레슨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들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꽃다발 종류도 많고 리스 종류도 많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꽃들 위주로 이렇게 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들 때만 해도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았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 책 진짜 도움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쑥스럽지만 너무 고맙다. 짠, 여러분. 근데 뭐 이미지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뭐 봤어. 근데 뭐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정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면서 와 예쁘다, 나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예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하냐면, 우리가 꽃다발을 만들거나 꽃바구니를 만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꽃의 색감. 두 번째, 화형.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높낮이. 그리고 비율. 상품이 어디에 놓여지는지, 어떤 목적으로 선물이 되는지에 따라서 뭐 랩핑을 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꽃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만약에 백일홍이면 백일홍이랑 이런 단풍을 섞으니까 예쁘구나. 이런 그린 계열이랑 약간의 이런 노란색 계열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쉐입의 화기에 이 정도 비율, 가로, 지름 이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이런 분위기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세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꽃의 컬러를 한 가지 톤으로 맞추거나 뭐 2가지, 3가지 정도만 골라서 어레인지먼트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체크해 놓은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한 가지 톤이나 2가지 톤의 이제 소재의 종류는 많지만 컬러가 적을수록 제가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예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의 조합을 좀 적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 가지 톤인데도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는 이유가 꽃의 소재나 화형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레인지먼트를 하실 때 보통은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꽃의 화형을 파악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늘 항상 뭔가 동그란 형태의 꽃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애들도 보시면 민지랑 영광이가 봤을 때는 이거 보면 뭐 봐? 어때? 색깔 정도? 물까지 들어갔지? 꽃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플로리스트로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디테일을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잔잔한 화이트 꽃 보시면 이 안에 오렌지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플로리스트들은 이 꽃의 전체적인 느낌, 화이트와 오렌지 부딪히는 컬러이기는 해요. 조합이 좀 어려운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플로리스트는 왜 썼냐? 이 가운데에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했구나. 어떤 꽃과 어떤 꽃의 컬러가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 꽃에 같은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어울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저도 처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꽃의 컬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꽃 하나에 컬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꽃들도 보시면 오렌지이지만 가운데는 노란색이고 또 이 끝부분은 레드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오렌지 계열, 레드 계열 꽃들 있고 오렌지 계열 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꽃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 이 런엉큐러스 옆에 어떤 꽃이 있으니까 예쁘다. 위에 꽂지 않고 아래에 이런 동글동글한 열매를 떨어뜨리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한 사진당 한 10분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서 넘기지 마시고 그 사진 하나하나에 어떤 꽃들이 들어갔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이 플로리스트가 이 조합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그 플로리스트의 생각에 대한 생각? 랩이야? 플로리스트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은 제가 어떤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냐면 꽃집 사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개는 화이트 톤에 화사하게 되게 이렇게 러블리하게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만의 개성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똑같이 다 하얀 배경에 찍기보다 가끔은 분위기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선했던 게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좀 어둡고 이 꽃이 있는 부분만 밝게 해서 사진 촬영을 했더라고요. 물론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기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든 작품을 어디에 두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지를 컨셉을 잡고 찍으면 그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작품도 이 밑에 뭐 꽃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빈티지한 테이블에 두고 찍는다든지 화이트 배경에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내가 만들고 있는 꽃을 어떤 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 더 어울리겠구나라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모기가 많아. 저희 샵은 우선 다 어두운 블랙톤이에요. 나무도 우드톤이어서 실내에서 찍으면 우선 이 노란 불빛 때문에 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컬러가 잘 안 나와서 밖에서 찍기 시작을 했고 역광으로 찍어요. 배경이 하얗기 때문에 꽃의 컬러는 좀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 이제 포토 부스를 따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선택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은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도움이 됐기를.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원래 유튜버들은 이렇게 또 구독자도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오셔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 60권? 60권은 넘을 것 같아요. 오셔서 정말 편하게 보시면 좋고 저와의 만남도 어떠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은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기업 강의나 브랜드 행사 때문에 제안서를 제작해야 될 때 핀터레스트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참고를 한다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이미지를 좀 더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이디어가 많이 담긴 작품을 찾기에 굉장히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많이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건요. 보통은 영어로 검색을 하신다면 어떤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간편하게 화이트 센터피스를 한다 했을 때 화이트 센터피스로 검색을 하기보다 화이트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이트랑 플라워 정도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화이트에 대한 게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베이스 같은 거를 좀 고르고 싶다 할 때는 골드이다. 골드 베이스, 그리고 그냥 플라워 같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골드 베이스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완벽한 단어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만 잘 골라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은 잘 필터링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정말 이미지가 다양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제작된 상품들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관해 놓은 거, 맞아. 요즘에는 사실 없었는데 옛날에 정말 많이 해놨죠. 카테고리가 제가 참 많네요. 요즘에는, 최근엔 제가 앞치마를 제작하려고 해외에서 앞치마는 뭐 어떤 거 하는지, 그래서 앞치마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했고요. 지금 와인 안주도 있네요. 그리고 카페랑 하니까 제가 커피 와인 관련된 것도 해놓고, 여기 꽃 있다, 꽃. 이거 진짜 옛날에 해놨네. 제가 분명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런 플로랄 폼 세팅하는 법 독특한 것도 저장을 해놨고, 이 리스 있는 거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참고하려고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린 소재들을 활용해서 어레인지먼트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려고 해놨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수업에 활용을 했답니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제가 수업한 사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컬러를 보고 이렇게 진한 채도가 높은 핑크는 또 채도가 높은 그린과 어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하는 클래스 중에서 전문가 과정에서 플라워 자전거를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거는 자전거 꽃장식. 그러니까 확실히 되게 다양하게 꽃장식을 한 예시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팻말을 이런 데 부착하면 좀 독특하고 예쁘겠구나 생각했고, 이런 수레에다가 장식한 것도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웨딩 부케를 검색해 볼까요? 웨딩 부케. 딱 부케를 하면 태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컬러를 만약에 선택을 하고 싶다, 아니면 특정 소재를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다시 튤립 웨딩 부케 검색하십니다.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튤립 부케 하면 튤립이 의외로 이런 소재들이랑 섞으면 예쁘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만들어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탁 하고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뭘 찾아보는 줄 알아? 나의 옛날 작품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조금씩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데 이 초반에 완전 초반에 했을 때 그 스타일이 난 사실 좋거든. 내 스타일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데도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다시 찾아보고 내가 이런 거 했었지 하면서 다시 이런 소재도 써보고 하는 것 같아. 종종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 노하우, 제가 꽃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짧은 저의 어렸을 때 색상 민지 시절에 꽃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들면 이제 끝났다는 뜻이거든. 하나, 둘, 셋. 꽃책 같은 경우는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인데 이제 꽃책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걸 보잖아요. 플라워 레시피북. 꽃을 만드는 방법보다도 저는 감각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 작품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작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안다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해외 서적들을 보면 스타일이 너무 좋잖아요. 스타일이 너무 되게 고급스럽고 또 네.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네. 다양한 종류의 그런 디자인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 보면 맞아. 그냥 멋있네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뭘 어떻게 꽂았는지 아는 사람이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어떻게 높낮이를 줬구나, 뭐 어떤 꽃을 어떻게 사용했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훨씬 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꽃을 배운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신 분들은 이제 유명 플로리스트들이 출간한 좀 난이도가 높은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정말 실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어떤 작품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병꽂이 보면 그러니까 병꽂이는 뭔가 이렇게 길게 꽂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짧은 센터피스 같은 거 볼 때 사실 그러니까 꽃집에서 의외로 주문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식탁에 놓을 것 때 뭐 어떤 센터피스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오래가는 꽃으로 하고 싶어요 라는 주문이 많거든요. 그럴 때 보통은 다 폼꽂이를 생각하는데 원래 병꽂이가 물만 잘 교체해주면 꽃이 더 오래가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낮은 화기에 병꽂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처음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뭔가 이렇게 그 꽃의 위치가 어딘가에 위치해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떤 쉐입의 꽃이 와야 되며 그런 꽃 디자인에 있어서 좀 정형화된 것을 처음에 배우는데 사실 규칙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땐 예뻐요? 전 너무 예뻐요. 이 엉클어진 이 느낌이. 근데 우리가 만들 때나 학원에서 배울 때는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맞아요. 이런 그런 게 규칙이 많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실무에서 일하거나 실제 디자인을 할 때는 그게 적용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줄기의 끝이 여기 끝에 와야 되며, 뭐 튤립은 뭐 이렇게 뭐 측면이 예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고, 카라도 측면이 예쁘니까 올라가야 되고 한데 얘는 보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네. 삐져나오기도 하고. 뭐 컬러의 조합도 원래 뭐 4가지, 5가지 이상이 되면 어떤 쉐입의 꽃을 골라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개성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꽃 배울 때 제일 좀 뭔가 너무 정형화돼서 배웠던 게 이렇게 네. 소재를 이제 그루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제가 배웠던 그 학원에서는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배워가지고 컬러나 한 네. 가지 종류의 꽃을 네, 항상 모으지 않고 구도를 잡고 네. 분산하는 그런 거를 했었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 되고 맞아. 뭔가 소재를 우리는 이렇게 밑에 뭔가 치마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네모네 네. 아래 이렇게 늘어지는 게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근데 네. 마치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배울 때는 소재를 이렇게 뭉치게 하지 말고 다 곳곳에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해라. 맞아, 이게 맞아, 정답인 맞아. 것처럼 말하는데 네, 네. 진짜 꽃은 정답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 어떤 형태를 만들었을 때 아름다워 보이면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학원에서 처음 핸드타이드나 센터피스 배울 때 뭐 꽃 세 송이 잡으면 그 다음에 그린 추가하고 그 다음에 꽃 두 송이 잡으면 또 그린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게 제 스타일이죠. 네. 약간 어딘가에는 소재가 좀 더 많고 좀 더 꽃으로 그루핑을 했다가 또 소재를 또 이렇게 조금만 하다가 또 꽃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는데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고정관념에서 잘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되게 다양한 꽃책은 마치 책 한 권이지만 한 선생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한테 한 번에 배우면 그 고정관념이 딱 생기지 않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은 역으로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루핑을 하고 뭐 소재를 다 이렇게 퐁당퐁당 넣지 않고 말고. 좀 이렇게 어디는 느낌 있게 올라가고 어디는 느낌 있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계시다가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최대한 사진을 많이 보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접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리고 책 공부를 할 때 이게 매번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스틱 같은 것을 사용해서 위치를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 부토니아에 이 리본이 신선해. 그럼 여기에다 딱 붙여놓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박스, 나무 박스. 바구니나 뭐 화기 이런 거를 꽃시장에서 구매하셔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뭐 백화점 가서도 뭐 식품 코너에서 그런 화기도 사오고 네. 편집샵 같은 데에서 뭐 그러니까 수납용 바구니 있으면 그런 것들도 사오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면 더 유니크함을 살릴 수 있다. 여기에 저 이게 네. 지금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식재를 같이 하고 어레인지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 포도 같은 건 어떻게 달았을까? 포도 와이어로 와이어로 고정을 네, 했던 것 했겠다.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넝쿨 보면 이 넝쿨이 자기가 알아서 흘러내려서 이렇게 됐을까요? 플로리스트들이 다 연출을 한 겁니다. 모든 이 책을 만들 때는 왠지 이 모든 게 다 이제 연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볼 때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는지, 왜 뒷면에 백그라운드가 이 컬러인지, 이 센터피스는 왜 여기 위에 올려두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플로리스트들에게는 의도가 있다. 그런 의도를 파악하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식재했다고 생각 못했다. 무스카리는 식재 들어간 것 같고 네. 이거 포도 넝쿨도 식재한 것 같고 이제 수국이랑 아티초크 이런 것들은 꽃꽂이로 네네. 들어간 것 같아요. 끼우듯이. 네, 플로랄 폼을 부분적으로 네네. 이렇게 아니면 설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워터픽 해서 따로 묶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떠한 작품을 봤을 때 무조건 플로랄 폼이 들어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너무 다양한 네. 테크닉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꽃병에 담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꽂이를 한 게 아니거든요. 꽃병에 담겨 있는데도 핸드타이드로 묶어가지고 그냥 걸쳐놓은 것도 많고 바구니 같은 것들도 보통 여러분들 제가 플로랄폼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플로랄폼보다 약간 높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세팅을 하죠. 근데 플로랄폼이 실제로 엄청 얇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처음 듣는다 그러시야. 똑똑. 아, 같이 보니까 재밌다. 이 책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네. 게 많더라고요. 이 책이요? 네. 이 책은 이 책 그 책이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실 때 딱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은 꽃, 뭐 준비해 놓은 뭔가 부자재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젠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내가 스스로 꽃을 골라서 제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진짜 기억이 안 나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그거 제일 되는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꽃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공부인데요. 이제 좀 창의력을 기른다거나 나 혼자 꽃을 선택할 수 있고 뭔가 처음 만드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때는 이런 완성된 완성 작품 사진을 보시면서 혼자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억해 두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한 1시간짜리가 되겠다. 무스칼이랑 장미만 가지고 이렇게 어렌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뭐 리시안 넣으세요, 장미 넣고 맞아. 플라워 넣으세요, 그린 맞아, 넣으세요. 맞아. 재밌다. 플로리스트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갑시다. 아이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놀러 오세요.